제가 손 드시면 지목하겠습니다. 어디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김철이라고 합니다. 저 후보님께서 전체적인 당에서 지지율을 측정하면 1, 2등을 다투시는데 양자 대결로 가게 되면 다른 후보들보다 당 지지율보다는 좀 낮게 나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본선 진출하게 되시면 좀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저희 당의 후보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지지율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비교에서 봐야 될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5% 정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대선 양자 대결에서 45% 득표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경선을 충실하게 마무리한 이후에 통합을 이뤄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송 기자님? 네, 채널의 손인혜입니다. 대표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제 경선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전과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지, 왜냐하면 이제 양자로 가게 되면은 한 대행을 지지하는 표가 이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고민이 전혀 없는데요. 우리 보수 정치의 핵심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치열한 경선이 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물론 경선 후보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단일화니 뭐니 하고 얘기하는 것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 이번 2차 경선에서 선택을 받은 요인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 한 말씀. 제가 시대정신과 시대정신이 있다는, 시대교체 시대정신이 있다는 점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시대정신을 받아내는 방식과 지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 지점에 공감해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NSP통신 강수인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보수는 결집이 잘 안 된다는 비판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나왔는데요. 한동훈만이 이 통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만이 통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이 통합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돼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위험한 세상을 막고 AI 시대에 우리가 미래로 가야 한다는 그 절박한 애국심, 그게 우리의 통합을 이끌 것이고 그 통합을 제가 맨 앞에서 이끌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이시죠? 네, 지금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길 유일한 후보라고 늘 말씀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것 중에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상 이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선거 전에 어떻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대부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있었는데 이런 무죄 판결이 나온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 검찰에서 무리한 기소가 있었던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도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 같으십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고해서 기소됐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어요? 선거법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무죄가 났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쪽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않을 것 같습니다. 운 좋게도 좀 빠져나가서 좋다. 이런 정도 생각이시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공고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나머지 6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6분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또, 이 밖에 계신 분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을 한다?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좀 무리한 말씀 같고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가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저도 찾아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선이 와서 8명이 와서 8명이 뭡니까? 11명이 와서 2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마지막 2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전 그 정도 말씀드리죠. 어디서 소속 말씀해 주시죠? SBS 최성원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되시고 나서도 단일화할 가능성이 적다 또는 없다는 말씀일까요?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저는 지금 경선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이고 어떤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77만 이 선택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대선이라는 게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이라든가 제세력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면 그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낙담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저희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일단 3차 경선 진출 축하드립니다. 어디, 매일일보 이태용 기자입니다. 어디? 매일일보 이태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수 인사들과 접촉하고 또 캠프에 합류시키면서 위원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보수 대권 주자로서 이러한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항상 엉덩이는 왼쪽에 두면서 몸만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걸 그렇게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라고 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듯이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저런 숫자가 나오는 정상적인 정당은 없어요. 저는 그 점을 대단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운영할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체주의적인 성향, 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우려합니다. 그걸 막겠습니다. 네, 뉴스토마토 차철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3차 경선 혹시 전략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차, 2차, 3차 경선 다 전략이 같습니다. 민심을 따를 겁니다. 솔직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서서 죽을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겁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되시면 보수 빅텐트를 좀 염두에 두신 여지를 남겨두신 것 같은데요. 뭐 이낙연 총리나 전 총리나 이제 이준석 후보까지 좀 다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정치 집단 간의 연합에서는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그걸 미리 규정해 놓을 필요도 없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이 지금 중요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때 자꾸 야당 찾아다니고 야당 인사한테 조언 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건 나중에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 당원들이 우리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투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만 명이 투표했습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여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인사에게 나중에 이렇게 우리 질 수도 있으니까 도와달라?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경선에 몰두할 때고요.
바로 제가 이기는 후보입니다. 고맙습니다.